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TV는 팩트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강신업 TV는 현안을 가장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업 TV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지금 눌러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여성 대변인이 사임하면서 한 얘기가 상당히 주목되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이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인식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 중에서 미국의 불법 이민자라든가 불법 체류자라든가,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져야 될 이익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의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2020년 부정선거를 분명히 트럼프는 믿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이브 법안이라 해가지고서 미국 유권자들이 시민권자라든가 이걸 증명해야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라든가 딥스테이트 세력은 이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유권자 ID 법안, 세이브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를 명분 삼아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자꾸 지지부진하고 트럼프가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트럼프의 행보를 계속해서 또 목덜미를 잡는다면, 그렇다면 트럼프가 중대 결단을 해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이 법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법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시민권 있는지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고서 투표를 해야지. 아니, 신분증도 확인 안 하고 있어 말이죠. 우편 투표로 그냥 투표를 하게 되면은 부정투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하자는데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거 안 하려고 자꾸 뺑일거린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트럼프한테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현지 시간 11일 공개된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앨런 루트가 국가 안보 비상사태 선포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나리오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인을 안 한 겁니다. 이 진행자가 세이브 법안을 언급하면서 만약 그들은 의외를 말합니다. 그들이 세이브 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는 선거를 위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말이죠, 끝내 이 법을 갖다 통과시키지 않고 태클을 건다면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 계엄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선포할 권한이 있고, 트럼프가 그걸 선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사회자가 물으니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어서 당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연방의회 양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만 뒤집힐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바로 사회자가 이제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우리 계엄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양원, 그러니까 상하원 3분의 2의 그 표가 있어야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계엄 해제하려면은 우리는 계엄 같은 것이 이제 150석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비상대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3분의 2 양하원에 그 양원 그러니까 상하원 3분의 2. 근데 상하원 3분의 2가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만 전부 다 트럼프 편 들으면 그러면 이걸 뒤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뒤집을 수 없게 되죠. 그러자 트럼프는 이 대목에서 이 사회자의 말을 끊고서 세상에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는 것만 말해두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트럼프 당신한테는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지 않소 뭐 그러면서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뒤집으려면 양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뭐 세상에서는 말이죠 여러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딱 하겠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은 안 하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하고의 대담 형식을 빌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아주 노련한 거죠. 그냥 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내가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뭐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슬쩍 말이죠. 사회자하고 대담 형식을 빌어가지고 사회자가 슬쩍 묻게 만들고 자기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 세상에는 뭐 별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 말은 여차하면 내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경고를 보내는 거죠. 물론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CNN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트럼프식 화법이다. 이게 트럼프식 화법이다. 트럼프는 꼭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입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가 진지하게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반발이 클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사회자가 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자기의 의도를 드러낸 거죠. 자, 미국의 선거는 이제 주로 주정부가 주관을 해요. 주에서. 근데 이 주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아주 강세인 주가 있잖아요. 그런 주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들이 협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미국 이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못 하도록 그 부정선거를 막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이브 법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면은 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뭐 민주주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좋다. 비상대권을 써가지고 국가안보 비상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상 압력을 우회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식 화법으로 어떤 언론에 나가가지고서 그 사회자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근데 사회자가 이제 트럼프의 권한을 읊조리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부인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아주 노련하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이렇게 정치는 트럼프처럼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 같고 거친 것 같지만 굉장히 노련하게 정치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좀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화법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장동혁 같은 경우도 트럼프식 화법 저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식 화법을 장동혁도 좀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장동혁도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말실수하고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조광한 같은 경우는 자꾸 말실수를 하더라고, 최고위원. 그런데 뭐 최고위원이니까 뭐 거기는 상관없지만 당대표가 말실수하고 그러면 그거 아주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식 화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강실업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